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 좌절하여 그러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겠다는 신념으로 밝은 내일을 기원하고 계시는 애국 시민들과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의 가슴과 혼을 뜨겁게 달구는 이른바 LH 신도시 3기 부정 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정권은 지난 4년여 임기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70여 년 동안 쌓아놓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 그리고 세계 10위의 경제력 이것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과 부를 탕진하며 그리하여 국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헌법의 제1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해서 그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헌법체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국민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 연장과 그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지난 4년여 동안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내로남불하였으며 그리고 김정은과의 기망적인 평화쇼로 우리의 안보 체제까지 거의 허물어버리고 한미 동맹 체제도 심각하게 훼손했고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에 있어서 그 한 고리인 일본을 김정은보다도 더 주적으로 몰아넣은 이러한 악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대상자인 국민을 이제는 온갖 말로 쥐어받고 그리하여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독재로 못할 일이 없이 휘젓고 다니면서 드디어 이제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LH 투기 사건은 신도시 3기 개발지역에 국토주택공사의 직원들이 거기에 대규모로 투기한 의혹을 민간단체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그 전체의 면적 0.2%, 1%도 되지 않은 0.2%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국토 LH 직원들이 13명이 투기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열흘 전에 이것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이 정권은 당황한 나머지 770명의 대규모 합동조사반을 구성했다. 그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토지와 건축에 있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도록 하지만 그 핵심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이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기는 꼴인데 자 어떻든 770명의 매머드 조사단을 꾸리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언명하기를 발본색원하겠다. 엄단하겠다. 초과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 그리고 투기한 자는 폐가망신시켰다. 그리고 닷새 뒤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간단체에서 발표했던 13명 외에 7명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14,300명의 국토교통부 직원 그리고 LH공사 직원 그것을 확인한 결과 민간단체가 13건 그리고 합수단이 7건 그러다 합계 20건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경찰 수사에 맡기겠다. 국무총리는 정세균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발표를 하면서 1차로 합수단이 걸러가지고 경찰에 넘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시간에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40여 명의 비서관 본인과 가족들을
조사를 한 결과 단 한 건도 투기 의혹이 없다. 이런 발표를 곁들였습니다. 자, 지난해 애국 시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망적인 발표라는 건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알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원의 SNS망을 통해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번지의 토지가 또는 건물이 현재 소유자가 누구며 거슬러서 그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돼 왔다 하는 것이 환하게 비춰져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살 경우에 얼간이나 실수가 아닌다면은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투기 지역의 땅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 20건도 부주의해서 본인 또는 가족 이름으로 샀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는데, 공직자가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차명, 친구, 일가 친척, 그 다음에 데리고 있는 부하,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이것을 사지 본인이나 부부나 가족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국민을 깜깜이 수준으로 개돼지 취급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발표를 하고, 이것이 마치 이 사태에 있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다시 한번 개돼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이 정권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것이죠. 박원순 오거동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 성추행 정권이라는 오명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었을 때 그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헌상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하는 것도 어거지로 고쳐가지고 이제 이 후보를 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산에서는 가덕공항이라는 걸 띄우고 또 서울 부산에는 4월 7일 직전인 3월 말까지 복지기금을 붓고 이런 순간에 이 LH공사 투기 의혹이 터진 것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대통령이 조건부로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이라는 자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건부다. 2월 4일 대책을 입법화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면서 이걸 마무리하고 물러가라. 이런 아주 얄팍한 짓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특검을 만일 하게 된다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특검이 임명되고 그것을 준비해서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까지 관행에 의하면 45일이 걸리고 보통은 60일 이상이 걸리는, 수사 착수에까지 60일이 걸리는 이 특검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하는 것은 이걸 물타기하고 4월 7일 선거까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뚜껑을 덮자고 하는 이런 악랄한 발상을 이들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년여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유는 이 박찬종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30가지가 쌓여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은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탄핵을 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30가지 이상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지난 4년 동안 임기 말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바벨탑을 착실히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진노할 순간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진노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지 않으면 하늘이 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은 언제 폭발할 수 있느냐? 만일 광화문 광장이 열려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일 모이자 이러면 내일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하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의 탄핵을 받아서 청와대를 걸어 나오는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찌된 셈인지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을 얼어붙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해서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요지부동으로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러나 밑은 뚫려 있고, 그리고 이면도로도 뚫려 있고,
그리고 지방의 모든 도로도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하고 뭉쳐서 이것이 하늘이 감동할 만한 민심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묶어 쌓아 올려서 하늘을 감동시키면 그 어느 날 하늘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의 불벼락을 내릴 날이 저는 반드시 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엮고 모여 그리하여 쌌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할 길을 간절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